안녕하세요. 의학채널 똑소리 응급의학과 전문의 강인구입니다. 이번 시간엔 2020년 7월 10일에 네이처 메디슨에 소개된 Extrapulmonary Manifestations of COVID-19, COVID-19의 폐외 현상들, 증상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논문은 총 16페이지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때는 간단하게 표 하나로 정리된 폐외부 증상들, 우리 냄새를 못 맡거나 맛을 못 느낀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 외의 증상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장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이 논문에서는 보시면은 신경계, 심장, 간, 소화기, 혈관, 심장, 내분비, 피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경계 보시면은 두통, 어지럼증, 뇌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뇌병증은 뇌에 이제 기능적으로 구조적으로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역적, 그러니까 돌아올 수도 있고 안 돌아올 수도 있고 한 이런 뇌병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길랑바레 증후군은 감기에 걸린다거나 장염이 걸린 그 염증성 반응이 말초신경을 따라서 점점 상행성으로 마비가 오거나 호흡, 안면 마비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말초신경 병증이 되겠습니다. 미맹증, 맛을 못 느낀다든지 근육통, 후각상실, 냄새를 못 맡는다든지 뇌졸중이 올 수도 있고요. 미맹이나 후각상실 같은 경우에는 그 찰스 왕세자도 코로나19에 감염된 이후에 회복되긴 했지만 냄새 맡고 맛보고 하는 능력이 아직 돌아오진 않았다고 하네요. 콩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장 보시면은 급성신 손상, 콩팥이 그야말로 손상을 입어서 걸러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게 지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돼 있고, 단백뇨, 혈뇨 마찬가지로 콩팥이 손상을 입기 때문에 단백질이 쭉쭉쭉 빠져나간다든지 적혈구가 쭉쭉쭉 빠져나가서 소변이 빨갛게 보일 수도 있는 것이죠. 간을 보시면 간 수치도 올라가고 황달 수치도 올라간다. 무리가 가겠죠. 소화기계 보시면 설사, 구역구토, 복통, 식욕부진 이렇게 오시는데요. 저도 이제 선별해서 환자분 진료를 보다 보면은 설사, 구역구토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부분을 전부 다 코로나 검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만 봐서는 또 여름이고 하니까 장염이라고 보통 생각을 할 텐데, 이걸 검사를 하자니 또 과잉진료 같고 안 하자니 찝찝하고, 이번 논문을 봤으니까 앞으로는 좀 최대한 좀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혈관 쪽으로 보시면 심부정맥 혈전증, 깊은 몸 안에 깊은 곳에 있는 그 정맥이 있잖아요. 정맥 안에서 피딱지가 잘 생겨서 혈액의 흐름을 막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색전증, 혈전 덩어리, 그러니까 피덩어리가 되든지 아니면 지방이라든지 어떤 공기라든지 뭔가 가서 막으면 그걸 색전이라고 하거든요. 도관, 연관, 혈전증. 도관이라고 하는 건 우리 주삿바늘 있잖아요. 주삿바늘이 그 안에서 혈전이 덩어리가 생기는 소인이 더 많다고 합니다. 심장 계통으로 넘어가면 타코추보 심근병증. 이거는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타코추보가 뭐냐면 그 문어 아시죠? 문어를 잡는 그 항아리예요. 그 바다에 이게 던져 놓으면은 문어가 거기에 이제 집인 줄 알고 쏙 들어가서 있다가 어부가 건지면 문어가 거기 안에서 하고서는 나타나는데, 심장이 그런 식으로 항아리처럼 변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제 심실이 해주는 역할이 혈액순환을 돕는, 혈압을 유지해주는 역할이 돼야 되는데 늘어나 있기 때문에 그런 수축 이완 기능이 원활하지 않다. 그래서 전신적인 혈압을 유지하는 데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심근 손상, 심근염 발생할 수 있고, 부정맥, 이런 여러 원인들로 인해서 다 합쳐져서 이제 심장에 의해서 발생한 쇼크를 심인성 쇼크라고 합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심허혈증에 빠질 수도 있고, 급성으로 폐심장, 어큐트 코 풀모넬라라고 하는데요. 폐혈관이 쪼그라들면은 심장에서 폐 쪽으로 혈액을 밀어줘야 되는데 혈관이 쪼그라들기 때문에 나 이거 안 받아 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심장 쪽으로 돌아오겠죠. 그런데 이 폐 쪽으로
혈액을 쏴주는 거는 우심실에서 합니다. 우심실에서 하는데 그 폐 혈관이 쪼그라드니까 아유 이거 어떻게 안 받아주냐, 내 마음 좀 받아주는데 안 받아주니까 결국에는 그게 우심실이 비대가 돼서 결국에는 전신적으로 혈액순환에 문제를 일으키는 게 급성 폐심장이 되겠습니다. 내분비계로 보시면 고혈당, 혈당이 조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고혈당 있고 당뇨병성 케톤산증, 이거는 당뇨 갖고 계신 분들이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이제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당을 가지고 우리 몸에서 열량을 만들어내고 그걸로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이 당뇨병성 케톤산증은 당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우리 몸에 있는 지방이나 근육들을 분해를 해서 영양분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만들어지는 부산물들이 케톤이거든요. 이 케톤들이 몸에 계속 쌓이다 보면 산증을 만들게 돼요. 우리 몸은 어떻게 보면 딱 정해진 영역, 중성 영역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뭐 알칼리가 됐든 산이 됐든 한쪽으로 치우치면 중용을 벗어나면은 망가지잖아요. 산 쪽으로 가게 되면 몸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뭐 점상 출혈, 그물 우렬반, 홍반성 발진, 뭐 두드러기, 수포, 동상처럼 뭐 그 빨갛게 변한다든지 해서 동창과 유사한 병변 이렇게 생긴다고는 하는데, 점상 출혈은 점점점점점 3mm 미만으로 보이는 그 빨갛게 변하는 피부 병변이 되는데, 출혈이라고 해서 피가 막 줄줄줄 흐르는 건 아니고요. 땀띠는 점점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오돌도돌 올라오는데 그렇게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점점점점점점점 빨갛게 피부가 3mm 미만으로 변하는 걸 점상 출혈이라고 합니다. 그물 우렬반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그물처럼 생긴 우렬이 되겠습니다. 홍반성 발진은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좀 피부가 벌겋게, 점점점점 아니고 좀 전반적으로 벌겋게 변하는데, 이걸 좀 말씀으로 설명드리기 좀 뭐한데 하여튼 빨갛게 좀 변하고, 두드러기는 겪어들 보셨을 거예요. 좀 빨갛게 될 수도 있고 오돌도돌하게 올라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수포는 그 대상포진이라든지 뭐라고 할까, 수두라든지 이런 것들 있을 때 수포가 올라올 수가 있겠죠. 그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경계부터 피부까지 여러 가지 증상들을 일으키는 코로나인데요. 임상에서 혹은 실생활에서 이런 증상들이 보이거나 하시면 선별 진료 오셔가지고 치료를 좀 보시고, 하루빨리 좀 코로나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선별 너무 힘들어요. 이제 덥고 6개월 넘으니까 이제 기운이 빠집니다. 최대한 건강하게 이번 여름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